아니라 또 공개된 녹취를 보면 이시영 씨 그 초고속 승진에 대해서 이상은 회장이 굉장히 우려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동영 씨가 아버님이, 그러니까 이상은 회장이 뭐 이시영 씨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다. 뭐 이시영 씨가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천천히 좀 승진하라는 취지의 말이다. 뭐 이런 조언을 했는데 이것조차 묵살당했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다스 문제가 다시 부각된 그 결정적인 이유가 사실 여기에 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동영 지금 총괄 부사장이 갑자기 지금 강등이 되고 난 다음에 이수영 씨가 들어가서 급속히 승진을 했어요. 더군다나 지금 원래 이제 자동차, 현대자동차 이제 그 협력업체 아니겠습니까? 하청업체인데 문제는 자동차 회사를 세우게 되면 이게 같이 이제 공장이 따라갑니다. 근데 현대자동차가 지금 이제 중국 쪽에다가 많이 진출하니까 중국 쪽에도 마찬가지로 다스가 설립이 됐어요. 근데 그걸 지금 전부 다 이시영 씨가 지금 맡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이동영 총괄 부사장이 본인이 맡아야 되는데 그렇죠. 예.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 퇴임 이후에 이시영 씨에 대한 이 다스 쪽에서 굉장히 급속한 승진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나름대로 중국 쪽에도 많은 이제 업체를 맡아왔다는 것이거든요. 아마 이제 그런 오해. 왜냐하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거 지금 다스를 승계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시영 씨한테 그냥 바로 넘기려고 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지금 대주주는 지금 보면은 이상은 씨가 대주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시영 씨가 들어가서 급속히 승진하고 또 사촌 형이죠. 형도 밀어내고 이렇게 했겠는가. 이런 건 이제 비춰봐서 사실은 이제 이게 뭔가 좀 너무 급속히 승진하다 보면 바로 이런 문제가 터지는 거. 이걸 아마 걱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다스 같은 회사에서는 별도의 마케팅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현대에다 납품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폭스바겐이나 다른 회사에 납품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주로 다 납품은 현대에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돈을 만지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시영 씨가 간 게 그 총괄 부사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돈을 만지는 자리입니다. 회계 재무를 담당하는 자리거든요. 그걸 그 핵심적인 자리에서 이동영 씨를 밀어내고 이시영 씨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회사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시영 씨가 그 입사하고 난 다음에 4년 만에 전무로 승진하고 사실상 임원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현재 중국 법인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본인이 대표 체제로 들어가는 회사들이 생겨났는데 우리나라 재벌경제연구소에서 경제개혁연구소에서 우리나라 재벌들의 그 후계자들이 들어가가지고 몇 년 만에 임원을 승진을 했는지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6년 만에 승진합니다. 6년 만에 임원이 되고요. 14년 만에 사장이 됩니다. 근데 지금 대주주는 그 이상은 회장인데 이상은 회장의 실질적인 후계자라고 하는 이동영 씨는 밀려나고 오히려 그 조카라고 하는 이시영 씨는 회사에 들어간 지 4년 만에 전무가 됩니다. 그리고 이시영 씨가 밀려나고 이동영 씨가 밀려나고 이시영 씨가 실질적인 사주 역할처럼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재벌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일들이 다스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면 보실게요 한번. 그러니까 큰형이랑 동생이 있는데 그들의 아들들이 이 다스 지분을 갖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서 특히 이제 퇴임 이후에 그러니까 이 다스 얘기가 더 불거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여러 가지 수사와 더 연관이 되는 거고. 이종훈 박사님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만간 제가 보건대는 사촌 간의 전쟁으로 이게 비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법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이상은 회장이 대주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소유주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동영 씨가 어제 검찰 조사 들어가면서 아버지 거다라고 이야기한 배경에는 아마 약간 욕심도 좀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 하더라도 설령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아버지가 대주주니까 그냥 이걸 그냥 굳히기 들어가서 내가 그냥 인계받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상당히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녹취록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소유주가 실소유주가 누군가가 명백해지죠. 그러니까 이동영 씨가 아버지가 회장인데 대주주고 회장인데 왜 그 이시영 지금 부사장이 저렇게 급속 승진하는 것을 인정을 하며 용인을 하며 오히려 속도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지 승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는가. 알겠습니다. 이건 실제로 내막적으로 보면 거의 사실은 이번 그 녹취록을 통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의 이미 사실상 드러난 거나 다름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시영 씨가 들어가서 급속히 승진하고 또 사촌 형이죠. 형도 밀어내고 이렇게 했겠는가. 이런 건 이제 비춰봐서 사실은 이제 이게 뭔가 좀 너무 급속히 승진하다 보면 바로 이런 문제가 터지는 거. 이걸 아마 걱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다스 같은 회사에서는 별도의 마케팅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현대에 다 납품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폭스바겐이나 다른 회사에 납품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예. 그래도 주로 다 납품은 현대에다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돈을 만지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시영 씨가 간 게 그 총괄 부사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돈을 만지는 자리입니다. 회계 뿐만 아니라 또 공개된 녹취를 보면 이시영 씨 그 초고속 승진에 대해서 이상은 회장이 굉장히 우려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동영 씨가 아버님이, 그러니까 이상은 회장이 뭐 이시영 씨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다. 뭐 이시영 씨가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천천히 좀 승진하라는 취지의 말이다. 뭐 이런 조언을 했는데 이것조차 묵살당했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다스 문제가 다시 부각된 그 결정적인 이유가 사실 여기에 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동영 지금 총괄 부사장이 갑자기 지금 강등이 되고 난 다음에 이수영 씨가 들어가서 급속히 승진을 했어요. 더군다나 지금 원래 이제 자동차, 현대자동차 이제 그 협력업체 아니겠습니까? 하청업체인데 재무를 담당하는 자리거든요. 그걸 그 핵심적인 자리에서 이동영 씨를 밀어내고 이시영 씨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회사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시영 씨가 그 입사하고 난 다음에 4년 만에 전무로 승진하고 사실상 임원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현재 중국 법인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본인이 대표 체제로 들어가는 회사들이 생겨났는데 예. 우리나라 재벌경제연구소에서 경제개혁연구소에서 우리나라 재벌들의 그 후계자들이 들어가가지고 몇 년 만에 임원을 승진을 했는지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6년 만에 승진합니다. 예. 6년 만에 임원이 되고요. 14년 만에 사장이 됩니다. 문제는 자동차 회사를 세우게 되면 이게 같이 이제 공장이 따라갑니다. 근데 현대자동차가 지금 이제 중국 쪽에다가 많이 진출하니까 예. 중국 쪽에도 마찬가지로 다스가 설립이 됐어요. 근데 그걸 지금 전부 다 이시영 씨가 지금 맡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이동영 총괄 부사장이 본인이 맡아야 되는데 그렇죠. 예.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 퇴임 이후에 이시영 씨에 대한 이 다스 쪽에서 굉장히 급속한 승진이 있었다는 것이고 예. 또 나름대로 중국 쪽에도 많은 이제 업체를 맡아왔다는 것이거든요. 예. 아마 이제 그런 오역. 왜냐하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거 지금 다스를 승계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시영 씨한테 그냥 바로 넘기려고 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지금 대주주는 지금 보면은 이상은 씨가 대주주잖아요. 근데 지금 대주주는 그 이상원 회장인데 이상원 회장의 실질적인 후계자라고 하는 이동영 씨는 밀려나고 오히려 그 조카라고 하는 이시영 씨는 회사에 들어간 지 4년 만에 전무가 됩니다. 그리고 이시영 씨가 밀려나고 이동영 씨가 밀려나고 이시영 씨가 실질적인 사주 역할처럼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재벌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일들이 다스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면 보실게요 한번. 그러니까 큰형이랑 동생이 있는데 그들의 아들들이 이 다스 지분을 갖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서 특히 이제 퇴임 이후에 그러니까 이 다스 얘기가 더 불거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여러 가지